오늘 이야기는 인터넷 괴담입니다. 첫 번째, 글쓴이가 어떤 아파트로 이사 갔는데 그 집이 좀 스산하고 한여름에도 서늘하고 왠지 어두침침한 집이었대. 근데 거기 들어간 이후로 가족들이 좀 이상해지는 거야. 엄마 아빠가 TV 틀어놓고 앉아서 계속 웃고 있는데 아빠는 눈 크게 뜨고 입 딱 벌리고 이렇게 웃고 엄마는 미친 듯이 키득거리고 그랬대. 글쓴이는 그때 어려가지고 그게 어른들이 노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따라하고 그랬고 부모님이 주방 식탁에 누워서 지금 갈까? 아니야, 나중에 가자. 지금 가자. 이런 대화도 하고 그랬나 봐. 글쓴이가 점점 무서워져서 그때 초등학교에서 유행하던 귀신 쫓는 주문 같은 걸 해보기로 했대. 자기 전에 귀신아 물러가라 올랄라 이걸 3번 하고 자는 거였는데 이걸 며칠 하니까 어느 날 잘라고 불 끄고 누우니까 부모님이 방에 들어오더라는 거야. 뭔가 무서워서 가만히 있으니까 부모님이 한 명씩 자기 침대 머리맡에 앉는데 한 명은 침대랑 베란다 문 사이 그 좁은 틈에 낑겨 앉아서 양쪽에서 자기 귀에 대고 울랄라가 뭐야? 울랄라를 왜 해? 이거를 계속 속삭이더래. 글쓴이는 무서워서 자는 척하고 있고 한참 그러다가 그만두더니 문 여는 소리가 들렸대. 그래서 글쓴이가 눈 뜨고 일어나니까 엄마가 자기 책상 위에 무릎 꿇고 앉아서 입이 찢어지게 웃고 있더래. 그 길로 집 뛰쳐나가서 길바닥 달리다가 기절해서 경찰이 발견했댔나? 결국 친척 도움받아서 이사 갔대. 두 번째, 진짜 몇 번이고 고민하다가 쓴 진짜 수십 번 고민함. 이건 정말로 진심으로 진짜 내가 겪은 일이고 사실은 지금도 겪고 있음. 난 지난달에 자취방을 얻었어. 처음 방 구하는 주제에 아무 생각도 없이 급히 구한 집이었음. 내가 미쳤지. 방 구조는 굉장히 뻔한 구조라고 생각함. 창문도 크고 주인 아줌마도 친절하고 좋아 보였어. 해도 꽤 잘 들어오는 것 같았는데 조금 습한 것 빼고는 괜찮았음. 다선생도 없었고. 그런데 당장 짐 들이고 첫 주부터 잠을 설침. 처음 이틀은 그냥 몸이 묵적지근하고 아파서 이사 때문에 몸살 걸렸다고 생각했음. 진짜 몸살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생각하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셋째 날에 난생 처음으로 가위 눌렸어. 태어나서 처음이었고 끔찍스러웠음. 묘사하려니까 너무 소름이 돋고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아서 겁나고 그런데 말해보자면 현관문이 옆으로 누워 자면 바로 문이 보이는 구조인데 현관문을 바라본 상태로 가위에 눌렸음. 그 이후로도 매번 그랬고 내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는 걸 미리 말할게. 어쨌든 생소했어. 막 몸이 묵적지근하고 몽롱한데 기분 나쁘고 그 상태에서 저 현관문 쪽으로 굳어있는데 누가 저 현관문 입구에서 엎드려서 누워있었어. 신발장 근처에 턱을 개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그 좁은 데서 곧게 엎드릴 정도면 하체가 없거나 기형인 것 같아. 나 정말로 겁 없기로 애들 사이에서 유명할 정도인데 진짜 기절할 것 같았음. 그 풀밭에 누워서 턱 괴고 누운 자세 알지? 그 자세로 쳐다보는데 소름이 돋았음. 누가 봐도 사람이 아니야. 머리가 좀 짧은 단발 정도 되는데 눈이 잘 보이지 않았어도 날 쳐다보는 건 알 수 있었음. 웃음 참는 소리 알아? 그런 소리를 내는데 진짜 끔찍했음. 그게 그렇게 나를 보다가 입을 벌리는데 그 순간 바로 혼절함. 그 다음날에 너무 무서워서 친구 불러서 같이 자고 괜찮았음. 그리고 다음 이틀 정도도 무난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그냥 악몽인가 보다 하기로 했어. 그런데 바로 다음날 또 가위에 눌렸는데 또 그 자세였어. 역시나 그게 턱을 괴고 누워서 날 올려다보는데 또 웃음 참는 소리를 내다가 갑자기 이를 벌려서 웃더라. 진짜 무서웠던 건 이빨이 안 보였음. 이렇게 말하면 웃길 수도 있는데
입을 찢어질 듯이 벌렸는데도 이빨이 안 보여. 그냥 까만 거 같기도 하고 다 잇몸인 것 같기도 한데 진짜 죽을 듯이 무서웠어. 안 보고 싶어도 안 볼 수도 없고 몸도 안 움직이고 진짜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침대 구조를 바꾸든 어떻게 해도 현관문이 보이는 쪽으로 가위가 눌렸어. 그리고 그게 팔꿈치를 끌면서 하루하루 가까이 오는 게 느껴졌음. 그냥 매일매일이 말 그대로 악몽인데 이걸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었음. 친구네에서 자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매일 찜질방 가서 자는 것도 가난해서 부담스럽고 친구 불러서 자고 가라 해도 다들 그렇게 썩 내켜하지 않더라. 아무래도 걔네도 뭔가 이상한 걸 느낀 게 아닐까 싶어. 그리고 한장할 노릇인 게 그 망할 게 친구라도 자고 가면 더 가까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소리도 더 커지고 팔꿈치로 쓱쓱 바닥을 미는 것도 더해서 죽을 것 같았어.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주인 아줌마한테 말하고 나가기로 함. 되게 복잡할 것 같았는데 꽤 쿨했어. 찔리는 게 있어서 그런가? 돈이고 뭐고 상관없이 너무 절박하게 매달려서 그런 것 같기도. 내가 진짜 오기로 버티려다가 진짜 말 그대로 죽을 것 같아서 빨리 나가려고 결심한 거임. 내가 진짜 미쳐가는 것 같음. 애들한테 말해도 그냥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냥 속으로 썩어가는 기분. 이게 진짜 결심할 수밖에 없던 게 그게 벌써 내 침대에서 기껏해야 30cm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그게 팔이라도 뻗어서 날 만질까봐 너무 무서운 거임. 무섭다는 말을 몇 번 쓰는지도 모르겠다. 원형 탈모도 생겼고 지난주엔 위 경련으로 병원도 갔다. 그런데 그 와중에 병원에서 잘 수 있어서 마음 편했어. 그리고 이것도 진짜 무서웠는데 내가 진짜 해산물 안 좋아하고 거의 못 먹다시피 하거든. 비린내 때문에. 그런데 이틀 전인가 가족 만나서 밥 먹는데 내가 진짜 개걸스럽게 반찬으로 나온 조기를 3마리나 먹고 있더라. 가족이 놀라서 눈 커다랗게 뜨고 나 쳐다보는데 손에 생선 들고 울었음. 진짜 미친 걸로 보였을 듯. 나 이상해진 거 티 많이 났는지 본가에 들어가겠다는 것도 별말 안 하고 받아들이더라. 아직 짐도 못 뺐고 적어도 이번 주까진 이 집에서 버텨야 돼. 너무 답답해서 아무데나 털어놓고 싶은데 집에서 하면 그게 알기라도 할까봐 집 근처 PC방에서 쓰고 있어. 집에 안 들어갈 거임. 못 들어가. 해 떠도 들어가기 싫어. 쓰고 나니까 눈물 난다. 진짜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일을 겪어야 함? 거짓말이라고 생각해도 됨. 나도 그냥 내가 미쳐서 헛것 보는 거라고 생각하고 싶음. 진짜 미친 것 같기도 함. 그냥 정신병자가 고해성사한다고 생각해라. 그런데 진짜 너무너무 정말이지 무서워. 나 이 집에서 이번 주 버틸 수 있을까? 있어도 되나? 머리가 한 뭉텅이씩 빠지는 것도 무섭고 지금도 속 너무 안 좋아. 쓰니까 토할 것 같음. 진짜 이거 말고도 많은데 더 못하겠다. 너네도 자취방 구할 때 조심해. 사람도 무섭지만 사람 아닌 게 무서울 수도 있다. 3번째. 이사해야 하나? 며칠 전에 집주인이 전화가 왔는데 내가 못 받았더라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3층에서 내가 사는 층으로 어떤 여자가 올라갔다는 거야. 내 층에는 나 혼자 살거든. 집주인은 나 혼자 사니까 누구지 싶어서 전화했다는 거지. 1층에서 올라가면 모를까 중간층에서 올라가니까 이상해서. 그 다음날 내가 낮에 자고 있는데 누가 문을 쾅쾅 두들기고 벨을 막 누르는 거야. 놀라서 깨서 누구냐고 하니까 말은 안 하고 하는 그냥 얼버무리는 소리 들리는데 주인 아저씨 목소리라고 나는 느껴져서 잠시만요 하고 모자만 얼른 쓰고 거의 곧바로 문 열고 나갔어. 그런데 아무도 없는 거야. 층 전체 두루두루 다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진짜 아무도 없어. 근데 계단 내려가는 문은 여닫을 때 소리가 나거든. 근데 나는 그 소리도 못 들은 거지. 그리고 방에 들어와서 다시 누웠는데
생각해보니까 복도에 창고 같은 공간이 있거든. 다시 나가서 안에 들여다봤는데 문 구조상 깊숙이는 안 보여. 보이는 부분만 보고 다시 들어왔어. 생각해보니까 이상한 거야. 내가 주인 아저씨를 아는데 자기가 직접 그렇게 문을 세게 두들기고 배를 마구 누른다? 그럴 리가 없어. 무슨 일이 있다 하면 주인 아주머니 통해 전달을 하면 했지. CCTV 돌려달라고 할까 싶었는데 약간 무섭고 회피하고 싶었어. 내 방 앞에는 어차피 CCTV도 없기도 하고. 그 3층에서 올라왔다는 여자를 주인 아저씨가 또 다시 봐서 이번엔 직접 이상에서 올라와서 확인하려고 두들긴 게 아닌가 싶고. 근데 그럼 나를 얼굴 보고 확인하지 어디로 사라진 건지. 그런데 바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콘센트에 있는 모든 전선 코드가 다 뽑혀 있더라고. 밤 사이에. 내가 멀티탭 3개로 해놓고 자기 전에 핸드폰 충전기랑 작은 등 같은 거 연결된 거 빼고는 멀티탭 스위치 전체를 끄면서 관리하거든. 그러니까 나는 저렇게 해놓은 이후로는 코드 자체를 멀티탭에서 뽑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나 자는 방에 있는 멀티탭에 있는 모든 코드가 다 뽑아져 있었어. 네 번째. 괴담은 아니고 예전에 살았던 집. 이사 여기저기 다녔는데 그 중에 한 집이 좀 이상한 집이었어. 지어진 것부터가 엄청 이상해. 반지하 위에 1.5층, 그리고 2.5층. 이런 식으로 주변 건물들이랑 놓고 봤을 때 이 건물 하나만 창문 라인이 어긋나. 그 집이 있는 동네에 살고 있었어서 소문 같은 거 들었는데 그 집 2.5층은 유명한 보살인 할아버지가 살고 계셨어. 반지하층 위에 있는 1.5층은 사람을 안 들이고 2.5층에 그분이 살고 그 위로만 세를 준대. 나는 어렸어서 그냥 흘려들었는데 조금 크고 나서 엄마가 어느 날 그 집 1.5층으로 우리가 이사를 가게 됐다고 하셨음. 부동산에 상담하러 갔는데 그 스님이 거기 계셨대. 그러면서 싸게 줄 테니 들어와서 살으라고 했대. 그 집에서 살 때 겪었던 일은 엄청 많은데 일단 이사해서 들어갈 때부터 천장이랑 바닥이랑 벽, 온갖 군데에 못이 마구잡이로 다닥다닥 박혀 있었음. 다 뽑고 나니까 2주먹 넘치게 나왔고 버리고 간 가구랑 장판 밑에서 누릿한 종이도 엄청 나오고 하여간 쓰레기가 엄청 많아서 치우느라 짜증났음. 문이 혼자 닫히거나 열리는 건 예사야. 차라리 활짝 열리거나 하면 덜 무서울 텐데 하고 누가 틈으로 쳐다보는 것처럼 조금만 열렸음. 특히 CD 플레이어나 라디오 같은 전자기기가 자주 고장났어. 아빠가 카세트 플레이어 주신 거 틀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 나더니 검은 테이프가 플레이어 밖으로 토하듯이 쏟아져 내린 적도 있음. 밤에 불 꺼놓고 천장에 붙여놓은 야광별 보면서 라디오 듣는 게 취미였는데 친구랑 얘기하다가 라디오 얘기가 나와서 내가 듣는 라디오 방송이 있는데 하고 얘기했더니 친구가 어? 그거 3년 전인가 예전에 끝났는데? 하더라. 2부나 시즌2 시작한 거 아닌가 했는데 그날 이후로 그 방송 못 들음. 맨날 듣던 시간에 틀어도 다른 방송만 나오더라. 주파수는 맞추던 대로 잘 맞췄는데 가위도 눌리고 이상한 꿈도 많이 꿨음. 침대에 누우면 장롱 윗부분에 빈 공간이 보이는데 가위에 눌려서 고개가 반쯤 들려지고 거기 사람을 잔뜩 꾸깃꾸깃 구겨놓은 것처럼 뭉쳐진 고깃덩이들이 떠드는 걸 본다든지 새벽에 어슴푸레하게 깼는데 눈이 뻥 뚫린 여자들이 내 상체를 둘러싸듯 무릎 꿇고 옹기종기 앉아서 날 내려다보는 꿈이라든지 상체 밑에는 갈기갈기 찢긴 사람이 숨을 크게 들이쉬는 소리 같은 걸 계속 내면서 가느다란 팔로 빠르게 기어다니는 걸 본다든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건 며칠 동안 연달아서 꾼 꿈이야. 계속
옅은 회색 복도를 쭉 걷다가 나무 문이 나오고 그걸 열면 항상 깼는데 하루는 문을 열기 싫어서 문 앞에 그냥 서 있었어. 열까 말까 하면서 문고리에 손을 턱 하고 얹었는데 갑자기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가 막 덜컥덜컥덜컥거리면서 문을 열려고 하는 거야. 놀라서 손을 뗐는데 막 갓난쟁이 목소리로 여러 명이 열라고 막 소리 지르는 거 들으면서 깼어. 깨니까 윗집에서 스님이 굿하는 소리 크게 들리더라. 원래 스님이 집에서 지기, 굿이랑 넣기림굿 같은 거 자주 하셨어. 일어나서 깨갱깨갱 둥둥 하는 소리 들으면서 벙쪄 있던 기억이 나. 그 집에서 살면서 가장 무서웠던 게 있는데 친구들끼리 어디 놀러 가는데 애들이 무섭다고 하면서 뭘 하길래 나도 했는데 이게 두 명이 필요한 놀이였어. 한 명이 눈 감고 있는 다른 한 명의 양손을 잡고 너네 집을 최대한 뚜렷하게 상상해보라고 한 뒤에 오른쪽으로 10번, 왼쪽으로 10번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돌리는 거야. 그리고 너는 집 문 앞에 서 있어. 문을 열어봐. 그리고 집을 둘러봐. 어디에 몇 명이 있어? 하고 물어보는 놀이였음. 친구 손잡고 눈 감은 채로 집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문을 열었는데 집 안에 빽빽하게 크고 작은 사람들이 잔뜩 서 있다가 내가 문을 여니까 전부 나를 쳐다봄. 너무 놀라서 친구 손 뿌리치면서 막 소리 질렀는데 친구들이 내 얘기 듣고 달래주더라. 다시 생각해도 무서워. 이게 집에 있는 귀신 보는 방법이라서 더 무섭더라. 5번째. 괴담처럼 취급하면 되는 건데 해가나 흉가에 귀신이 들어서는 건 거기에 살인사건이 일어나서가 아니래. 그런 게 계기가 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원래 사람이 있어야 할 곳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 아무 일 없이 사람이 나가버린 집이라도 빈집은 좋지 않대. 거기엔 사람이 아니지만 사람이 유사한 것이 깃들 확률이 매우 높아진대.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